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플루티스트 송솔나무입니다. 먼저 그 프로필에 사용되어진 저 사진이 한 8년이 넘은 사진 같아요. 죄송합니다. 어, 제 이름은 일단 본명이라고 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뭐 예명으로 뭐 가명으로 지은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직접 지어주신 본명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뭐, 뭐 동생은 향나무냐 막 그러는데 실제로 제 사촌 동생들 이름이 송향나무와 송대나무가 있습니다. 둘 다 애가 둘인 애 아빠고요. 원래는 이제 대나무 동생이 중학교 때 개명하기 전에까지 쓰던 이름이 송박달나무였습니다. 재밌죠? 예, 그래서 이런 명절 날에 가족이 모이면은 나무야 부르면은 다 뛰어왔어요. 그래서 앞에 어떤 나무인지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제 음악을 드라마를 통해 들으셨을 겁니다. 특히 사극 드라마 좋아하시면 드라마 허준, 이수한, 동의를 통해서 제 음악을 듣고 제 연주를 들었을 겁니다. 어, 제가 어렸을 적서부터 영화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예, 그래서 야, 난 크면은 영화 음악, 드라마 음악 좀 하고 싶다. 예, 그랬는데 그 이유가 영화 미션이라는 거를 우연하게 보게 됐는데요. 그 혹시 아시나요? 네. 아마 영화는 기억이 안 나도 음악은 기억하실 겁니다. 3시간이 넘는 이 지루한 이 영화가 어렸을 적에 그 저에게는 큰 감동을 줬어요. 노예 상인이었던 백인이 정말 온갖 나쁜 짓은 다 하고 양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그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기도를 한 걸 해요. 만약에 신이 있다면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내 삶에. 근데 본인만 살아남아요. 아, 이거 뭔가 있구나.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나?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성경을 읽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납니다. 그 사람은 이제 선교사가 되기로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잡아들였던 원주민들에게 성경을 들고 악기를 들고 이제 밀림으로 들어갑니다. 나중에 그는 그들을 섬기다가 오히려 백인에게 순교를 당하고 그가 살아생전 썼던 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를 썼던 존 느튼 선교사님입니다. 그 일대기를 그린 영화 미션의 주제곡 넬라 판타지아를 연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제 제가 작곡한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내 고향입니다. 제가 진작에 좀 이런 교포들 상대로 좀 연주를 자주 왔어야 되는데 그동안은 해외를 너무 많이 다녔습니다. 여기도 해외죠. 왜 여기도 해외인데 왜? 왜냐면 제 고향은 여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과 같은 미국 교포입니다. 예. 지금까지 106개국에서 연주를 하고 지금은 일본 오사카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 태생이지만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잠깐만 나무야 미국에 있는 이모부네 집에 가 있으면 아빠가 금방 갈게. 그러고선 헤어졌는데 3년 동안 아버지에게 연락이 없었습니다. 플로리다에 우리 이모부가 사셨어요. 나사에서 근무하시는 박사님이셨고 지금 우리가 쓰는 이런 GPS 시스템 그리고 지금 내비게이션 그런 걸 개발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살던 집이 플로리다에서 디즈니 월드 바로 5분 거리에 사셨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갔을 때 집도 좋았지만은 그곳에서 막 디즈니 월드에서 테마를 하나밖에 못 봤거든요. 그래서 82년도 때 그때 그래서 야 이번에 가면은 정말 안 봤던 거 다 봐야지. 그리고 아침에 먹었던 그 오렌지 있잖아요. 그럼 한국에서는 맛도 못 본. 그때는 바나나도 없었어요. 기억하시겠지만은 바나나도 어디 정말 귀한 선물이었죠. 그래서 이제 글로 갈 줄 알고 신났는데 저희 어머니 저하고 누나가 도착한 곳은 뉴욕이었습니다. 막내 이모부 불법 체류자 신분에 가난하고 방 2개 화장실 하나 있는 아파트인데 이미 거기는 외숙모 아들 또 다른 이모부 사촌형 사촌 누나 나중에 외할머니까지 메시고 14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들 모두가 다 우리를 포함해서 불법 체류자였고요. 저는 3개월 동안 학교를 못 갔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아버지가 데리러 오신다 그래서 잠깐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또 어머니가 영어를 잘 못하시는데 되게 용기 있으시고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겁 없이 그냥 막 얘기를 하셨어요. 얘가 한국에서 이제 4학년 때 이제 왔는데 여기 나이로 치면은 5학년이지만은 한 학년만 낮춰달라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게 잘못 설명돼서 실수로 저를 6학년에 넣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계속 그랬어요. 엄마 애들이 너무 커. 그럼 엄마 항상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원래 미국 애들이 커. 그 2달 뒤에 졸업식을 하더라고요. 와 정말 너무 황당했고 이미 졸업식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다시 또 4학년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다녀야만 됐습니다. 저는 17살 때서부터 스위스에서 살았습니다. 26살 때서부터는 한국에서 대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그리고 드라마 뭐 카이스트서부터 많은 드라마들 하고 지금 또 많은 후배들이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런 후배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앨범들 뭐 조성모 씨나 임창정 씨나 그 당시 때 이제 대표하던 그런 앨범에는 꼭 제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일본에서 우리 아이들은 일본이 고향이죠. 어떻게 보면 거기서 아기 때서부터 와서 기저귀 차던 때서부터 와서 살았으니까 외국에 가면 가끔 비행기 옆자리 탄 사람 외국인이 물어요. 넌 어디서 왔니? 인사잖아요. 예? 그럼 전 이렇게 얘기해요. 오사카에서 일본에서 왔다고. 그럼 또 일본 사람으로 오해합니다. 막
어설픈 막 그런 일본어로 막 인사를 해요. 그럼 난 일본 사람이 아니라 그래요. 너 어느 나라 사람이? 나 한국 사람이야. 근데 어떻게 영어를 잘해? 난 국적은 미국이거든. 근데 너 어디 산다고? 나 일본에 살아. 와, 이거 정말 저는 이게요. 여러분들 여기 사시니까 모르잖아요. 여기 우리 1.5세, 2세들 LA 쪽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같은 사람을 동부에서는 바나나라고 부르거든요. 겉은 노란데 안은 하얗다고. 근데 여기 있으면 어때요? 여기 있으면 여기 정말 백인들하고 100% 이렇게 끼질 못하고, 그리고 한국에 가잖아요. 너무 기뻐요. 야, 진짜 내 모국에 왔구나. 야, 진짜 여기 이 공기도 너무, 물론 공기는 여기가 더 좋겠지만 그런 공기가 아닌 거 아시죠? 이 정말 다 나처럼 생기고 당구말하고 어디 가도 김치 먹고, 야, 여기서 오징어를 먹어도 누가 뭐라 안 하고 막. 예? 근데 다르더라고요. 저는 이미 달라져 있었어요. 사춘기도 아버지 없이 혼자 보내고, 청년 시절도 아버지 없이 혼자 보내고, 너무 아버지하고 오랜만에 만났을 때는 아버지하고의 갭도 너무 컸고, 그리고 대학교에서 교생활하면서 다른 선배님들 또 뭐래 그런 체계가 또 안 맞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이 되었어요. 기도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누구입니까? 제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저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근데 바로 답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다. 너는 천국에 속해 있어. 그러니까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거듭난 자는 그리스도인이란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다. 천국이 고향인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단다. 그래서 그게 마음에 참 위로가 됐어요. 근데 실제로 단순히 그 뜻이 아니었어요. 제가 106개국을 다니면서 크리스천들을 만날 거 아닙니까?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똑같아요. 진짜 여러분, 어디든 가보세요. 이렇게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러 한번 가보세요. 똑같습니다. 네, 아까 말한 그 이단들만 아니면요. 그래서 제가 곡을 썼어요. 홈타운이란 곡인데, 저는 서양 악기를 했지만 항상 마음속에 그 아이덴티티를 찾으려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고향 생각나도록 썼습니다. 3가지 악기로 연주되는데, 무거운 발걸음이 나중에 가방을 던지고 그렇게 그리워하던 집으로 달려가서 문을 두드려서 그렇게 보고 싶었던 아버지 품에 안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홈타운 들려드리겠습니다.
되게 고향으로 가는 느낌이죠. 예. 고향에 한번 가보셨나요? 저는 갔었습니다. 예, 갔는데 완전히 그 집도 없고 골목도 바뀌고 뭐 어디에 뭐가 붙었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눈을 감으면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고향 그 그림만 나타나나요? 아니에요. 냄새까지 그대로 기억이 나요. 어렸을 적에 아버지 차 탔을 때 그 사탕 냄새가 있었어요. 이름이 허브 큐였어요. 여름이 되면 그 허브 냄새가 확 올라가지고 차 안에 가득 있었죠. 그때 밟았던 그 잔디 다, 다 있잖아요. 그죠? 그 제가 이 곡을 썼는데 사람들이 그런 걸 묻지 않고요. 엉뚱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 악기 이름이 뭐냐? 두 번째,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악기가 얼마짜리냐고 물어요. 난 이렇게 감성 있게 난 썼는데, 에? 그래서 아니 악기가 얼마짜리라고 이렇게 좀 무례하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몇 번 설명을 했어요. 이건 이름이 뭐고요. 이건 얼마짜리입니다. 근데 계속 오니까 갑자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대로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도 저는 좀 늦게 깨달았지만 여러분들 중에는 바로 깨닫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악기 이름은 알토 플룻입니다. 이 악기는 전체가 특별히 제가 주문을 넣어서 은으로 제작했습니다. 일반 플룻은 실버 플룻이 많아요. 원래 이제 밴드용으로 마칭 밴드는 스테인리스로 만들죠. 얘는 은으로 했어요. 굉장히 크죠. 6개월에서 8개월 또 1년을 기다려야 돼요. 가격은 몇만 불 하는 악기입니다. 안 놀라네요. 제가 알아요. 오렌지 카운티가 잘 산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예, 그때도 왔을 때 여기 잘 사시는 분들 많았어요.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네요. 근데 플룻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자녀들 혹시 밴드에다가 이렇게 보내시면 알죠. 얼마 안 해요. 막 예, 정말 뭐 특히 중고 악기 같은 거 이베이에서 막 사면은 뭐 100불에도 사잖아요. 플룻은 누구나 시작을 할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는데 대학을 가게 되면 두 명 못 뽑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드라마 허준에서 보면 허준이 탕약을 다릴 때마다 제가 연주했어요. 사람들이 몰라요. 이걸 대금인 줄 알아요. 대금 연주자도 대금인 줄 알았대요. 이렇게 넣어버리면 몰라요 사람들이. 그죠? 자, 두 번째 악기는 좀 특별한 악기예요. 제가 스위스에 있을 때 좀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제가 여자친구가 처음 만난 여자친구가 외국인이었는데 LA에 살았어요. 예.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한국 사람에다가 또 음악까지 한다고 이 변호사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반대를 해서 헤어졌어요. 근데 헤어진 지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제가 그 충격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물건들을 조심하거든요. 근데 제가 스위스에 있을 때 살던 것이 로잔이라는 데인데 올림픽 본부가 있는 데입니다. 제네바에서 로잔까지 한 45분이면 가요. 아무 기차나 잡아 타면 가요. 왜 그런 한국에 그런 데 있잖아요. 어디 동네에 사는데 자기 집을 가려면 몇 번이건 상관없이 지나가는 버스 아무거나 타면 다음 정거장에 내리면 되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날 따라 하필이면 탔던 기차가 이태리 밀라노에서 오는 기차였던 거예요. 거기 도둑들이 많거든요. 근데 악기를 옆에다 탁 두고 했는데 순간적으로 없어진 거예요, 악기가. 그래서 그 안에서 막 돌아다녔는데 뭐 도무지 찾을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을 부르고 못 찾고 그 안에 또 저 같은 연주자들은 악기를 하나 더 갖고 다녀요. 워낙에 플룻이 크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악기 하나 리페어 거기에 보냈을 때 하나는 또 연습용으로 그 두 개가 다 거기 있었어요. 그게 아마 한 6천 불 정도 되는 악기였어요. 악기 하나가.
와, 그걸 어떻게 내가 예, 다시 이렇게 할 수 있는 형편도 못 되고 또 실현당하고. 그래서 그 앞에 그 우리 기숙사 앞에 그 그 로잔에 가면은 에비앙이라는 동네 알아요? 그게 바로 프랑스에 있는 동네인데 그 호수를 가운데 끼고 르만 호수예요. 예, 거기서 어느 날 일주일 동안 밥도 안 먹고 막 팽이처럼 있다가 거기 죽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제가 거기 물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근데 2월 달이었어요. 2월 달. 맨정신에는 못 들어갈 것 같아서 유럽에서 제가 특이한 걸 발견한 게 맥도날드에 사람들이 담배도 피고 맥주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맥도날드 재떨이 보셨어요? 있더라고요. 난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맥주를 팔고 막 이래가지고 야 이건 내가 원래 술을 잘 안 마시는데 유럽에서는 그 막 식사 때마다 이렇게 포도주 마시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술의 힘을 빌려야 되겠다. 그땐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거기 뭐 술집이고 뭐고 다 닫아서 그 맥도날드밖에 안 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맥주가 6캔 남았대요. 그걸 사가지고 그 호수 앞에서 다 마셨어요. 왜 이왕 죽으려면 깨끗한 물. 그 전체가 에비앙 물이에요. 진짜 깨끗해요. 그 얼마나 깊은데 그 바닥에 있는 자갈 돌까지 또 색깔까지 또 보입니다. 이왕 죽으려면 깨끗한 물에 죽어야지. 근데 아무리 마셔도 안 취하는 거예요. 내가 술을 막 이렇게 막 좋아하고 마시는 사람이 아닌데 금방 취하는 사람인데 안 취하는 거예요. 야, 죽을 때가 되니까 사람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마지막 6캔째 딱 이제 보니까 거기에 무알콜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내가 알 길이 있어요? 더 바보 같은 거 있잖아요. 싫어요, 진짜예요. 근데 그 호수에 들어갔다가 제 책에는 자세하게 써 있어요. 굉장히 이게 무겁고 심각한 내용인데 뭐 줄여서 하면은 너무 추워서 나왔어요. 왜냐하면 2월 달이었는데 진짜 물이 차가우면요, 진짜 그거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온몸이 젖은 상태로 이제 집에 와서 야, 좀 봄이 되면 죽자. 제 생일에 맞춰가지고.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도 혼자 보내고 생일도 늘 혼자 보내고 그러다가 야 정말 너무 좋아하는 사람 만났는데 그렇잖아요. 그 아픔이 제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 안 죽길 잘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 악기는 세계 딱 2대 만들어진 악기입니다. 금보다 비싼 플래티늄으로 만들었어요. 굉장히 무거워요. 일반 플룻보다 1.5배가 무겁고 전체가 황금이고 여기엔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살고 있는 저희 아파트보다 비쌉니다. 억대의 플룻입니다. 안 놀라네요. 다들 뭐 여기 요트 하나씩 갖고 계신 분들이 그래서 예. 근데 여하튼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오는 여기 젊으신 분들 친구들 분명히 힘든 일이 있어요. 이게 내가 최고로 힘든 내 인생에 이거보다 힘든 일이 없어. 근데 딴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때는 6천 불짜리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억대 플룻을 손에 들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진짜 아멘은 뭔지 알아요? 이런 악기가 집에 또 있다는 거예요. 그 제가 집 주소를 안 가르쳐줘요. 절대 안 가르쳐줘요. 예. 세계에 뭐 6대밖에 없는 플룻, 이런 플룻이 많아요. 근데 실은 저를 그 플룻을 사게끔 하게끔 돈을 만들어준 악기가 있어요. 이산 드라마의 주제곡을 부른 악기예요. 야, 이 악기가 처음에 미국에서 제가 임창정 씨가 그 앨범을 만들 때 제가 타이틀곡에 연주를 했거든요. 늘 타이틀곡에 제가 플룻을 했는데 어느 날은 타이타닉처럼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건 악기가 다르다. 그러니까 꼭 이걸로 해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때 미국에서 이제 사갔는데 여튼 그 뒤로 2년이 돼서 악기사한테서 후원을 이렇게 좀 받았는데 미국에서 선물 받은 악기였거든요. 지금은 아일랜드 월튼사라고 있어요. 아마 TV를 좀 자주 보시는 분들은 월튼사 정말 유명합니다. 그 미국에서도 영화에서 보면은 월튼 그 악기점에 가가지고 막 피아노도 치고 막 노래도 하고 월튼 호텔도 있고 막 그래요. 예. 거기서 제 이름으로 첫 악기가 만들어졌고 지금은 이제 3세대 악기 제가 직접 제작을 하고 100% 메드 인 코리아로 만들어서 합니다. 그래서 이 악기를 아프리카 갈 때 몇백 개씩 갖고 가고 중국에 있는 우리 조선족들
학교에 가서 하고, 그것도 갖고 가서 애들 가르치고 합니다. 중요한 건 이 악기의 가격이죠. 궁금하죠? 20불입니다. 안 놀래요? 다시 할게요. 아예 몇만 불 하고요. 이거는 정말 비싸죠. 집 정도 되는 over $100,000. 근데 지금은 더 비싸요. 그때하고는 아마 세계 2대만 이 회사에서 버스턴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더 비쌀 겁니다. 근데 바로 이 악기, 휘슬이라는 악기, 타이타닉이나 반지의 제왕이나 막 이런 거에서 들었을 거예요. 아일랜드에 직접 가서 사면요 한 10유로밖에 안 해요. 그 제 1집에 제가 불렀던 악기는 미국에서 8불 주고 샀어요. 그 위에 플라스틱 이렇게 껴놓고선 양철로 만든 거예요. 근데 그 깨져가지고, 근데 여하튼 이 악기는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얘는 제가 지금은 얘는 명품 회사가 됐어요. 저도 너무 놀랐죠. 어느 날 가격이 되게 오른 거예요. 제 제자가 얘기했어요. 선생님, 이제 이 악기 너무 비싸요. 그래서 야, 무슨 소리야? 그 가격이 아닌데. 그래서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비싼 거예요. 미국 회사인데. 근데 저한테 허락도 안 받고 제 사진, 제 음악. 왜냐면 이게 곡들이 많지 않잖아요. 정통 음악밖에 없잖아요. 미국 사람들도 제가 작곡한 곡으로 연주를 해요. 그래서 딱 했더니 제 사진을 막 불법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기가 이제 몇 개월 부르면 얘는 크랙이 생겨서 고장률이 있었어요. 지금 제가 만든 건 안 그래요. 근데 이제 고장률이 있었는데 바람이 세서 이제 좀 안타까웠는데 어쨌든 이런 걸 다 개선해 가지고 여기 이니셜도 새기고 여기 금하고 은을 박아 가지고 나와요. 이 사장님이 제가 부른 악기 가격을 다 올려놨어요. 너무 화가 나서 몇 번 고소를 하려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안 한 이유가 제 아내를 소개시켜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산 드라마 보신 분들이 있어요? 대충 내용이 우리나라 드라마 다 내용 비슷한 건 아시죠? 진짜 역사에 왜 지금 물론 드라마에서 좀 더 첨가되고 이랬겠지만 왜 이런 내용이 많을까? 제가 보니까 당시 조선이란 나라의 70%가 노비로 태어났어요. 노예로 태어났어요.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10명 중에 7명이 노예란 얘기잖아요. 노비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홍길동 보면은 역적이라는 거 보면은 홍길동 아버지가 그 홍길동에게는 노비의 신분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이름을 사잖아요. 살라고 하잖아요. 그 당시는 브로커를 사면 됐어요. 그 조선 양반이라고 다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난한 양반을 이렇게 해가지고 브로커가 잘 얘기해가지고 호적을 사는 거죠. 근데 그 돈을 다른 양반한테 뺏기고 아내까지 살해를 당하고 그러니까 홍길동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이 드라마에서 있었던 일처럼 왕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왕을 만나고 나서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그 나라를 위해 뭔가 위대한 업적을 남겨야 돼요. 허준처럼. 허준은 정말 인품도 좋고 머리도 좋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를 하고 또 선생님한테 인정받고 의술을 막 배워가지고 나중에 궁에 불려갔어요. 궁에 불려갔는데 때마침 왕이 아팠어요.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 왕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벼슬을 받고 새로운 이름을 받아요. 새로운 이름을 갖는다는 것, 새로운 신분을 갖는다는 것 너무 중요하죠. 장금이도 그랬어요. 장금이도 외교적으로 힘든 일이 많았죠. 중국에서 쳐들어오고 일본에서 막 이렇게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요리를 해가지고 정말 그 고향을 떠나서 막 그리워하고 전쟁터에 있는 막 그 상대 그 장군의 마음을 풀어줘가지고 오히려 완화가 되고 그러니까 새로운 이름을 하사하고 벼슬을 받고. 근데 제가 한 드라마 이사는 달랐어요. 여기는 주인공이 송현인데 송현이는 덤벙거리는 여자였어요.
조선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것도 없어요. 그냥 어렸을 때 왕자인 그 이산을 만났는데 왕자인 걸 몰라가지고 철없이 그냥 친구처럼 지내다가 어느 날 이제 또 덤벙거려서 넘어졌더니 이제 비가 내리고 빈 오두방에 나와서 둘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송현이가 또 팔에 상처가 났으니까 어린 이산이 자기의 허리끈을 풀러서 이제 묶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둘이 이제 눈이 맞아요. 예, 눈이 맞는데 보니까 왕자의 옷을 입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벌벌 떨 때 이제 어린 이산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자기의 눈을 보라고 얘기해요. 그럼 내 이름을 불러봐 막 이래요. 그러면 이제 송현이가 사나 막 이래요. 그러면 제가 뒤에서 연주를 해요. 로맨틱하게 연주를 하면 둘이 손을 잡고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는 수원성으로 달려가요. 그럼 그 앞에 있는 아름다운 벚꽃나무 밑에서 서로 사랑의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주제곡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송현이가 크면서 마음에 변화가 생겨요. 어떻게 나 같은 것이 감히 왕하고 사랑에 빠질 수가 있어? 나같이 미쳐는 것이. 나는 태생부터 다르고 어울리지 않아. 우리 여기 교회에 초청돼서 오신 분들 막 마지못해가지고 아내분께서 제발 이번 주일날 송술나무 온다는데 한번 가서 들어나 보자. 막 뭐 끌려 오신 분들 있죠. 이렇게 생각. 진짜 어찌다 그냥 나는 여기 어울리지 않아. 난 이거 좀 안 맞아. 난 여기 과가 아니야. 우리 며느리로 충분하지 왜 날 끌고 와가지고 또 막 그런 마음이 있으시죠.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고. 송년이는 정말 그랬어요. 근데 이런 송년이를 어느 날 이산이 홀로 찾으러 나갑니다. 그 명장면이 있어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세요? 주일날 은혜롭게 이 드라마를 감상하신다는 게 상상이나 하셨나요? 네. 제가 지금 이 장면에서 보면은 송현이한테 이제 다가 송현이의 이름을 부르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송현이가 대사가 몇 마디 있냐는 거예요. 몇 번을 이야기를 합니까? 기억하세요? 3마디예요, 3마디. 딱 3번 이야기예요. 그 뭐라고 얘기하죠? 첫 번째 대사 기억하세요? 첫 번째 대사 전화. 네, 전화 맞아요. 이세신가 봐요. 전화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전화 맞습니다. 자, 두 번째 대사 기억하시는 분? 전화. 자, 마지막 3번째 대사 전화. 그 말밖에 안 해요. 근데 이게 의미가 커요. 왜냐면 이산이 언덕에서 송현이 이름을 불러요. 송현아. 그랬을 때 송현이가 놀래가지고 전화. 그때 이제 카메라 감독이 그 눈을 클로즈업하죠. 얼굴 봤나요? 제가 감성이 예민한 건가요? 저는 왜냐하면 목소리만 들으면 대충 이게 똑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눈으로 하는 게 느껴져요. 눈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안 들리셨겠는데 전 들렸거든요. 어떻게 나를 찾으셨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이룰 수가 없지만 지금 기분이 째지게 좋습니다. 이런 눈빛이었어요. 연기를 너무 잘해요. 근데 이제 이산이 이렇게 물어요. 송현아, 나는 너의 앞에 왕이 아니라 한 남자로서 서 있다. 너와 함께가 아니라면 난 절대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이걸 들었을 때 어디서 많이 듣던 대사인데 자꾸 뭔가 오버랩 되는 거예요. 이걸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일본에 쓰나미가 났을 때 물론 그 전서부터 제가 러브 소나타나 이런 걸 통해서 일본에 연주를 많이 하고 이제 했지만은 그 쓰나미가 난 지 6일 만에 제가 들어갔어요. 센다이, 고리야마, 이시노마키 그리고 후쿠시마까지 들어갔습니다. 원래 미국 국적은 못 들어가요. 거기 80km 그 이내 못 들어오게 돼 있었는데 저는 23km, 4km 떨어진 곳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왜냐? 거기에 지진이 났을 때 이틀 만에 거기 많은 한국 목사님들이 나오셨어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전기 끊기지, 물 끊기지. 제가 그 소식을 들었는데 많이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일본에서 연주하고 했을 때 사람 너무 반응도 좋고 너무 좋았는데 사람들이 나오는 모습에 정말
어떻게 선교사나 그 선교하는 마음으로 거기 있다면은 지금이 가장 필요할 때인데. 예.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이. 예. 그딱 어떤 분이 계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틀 뒤에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더니 선생님 큰일 났어요. 여기 뭐 지금 가스도 끊기고 지금 전기도 끊기고 지금 겨우 지금 이틀 만에 전화가 연결되네요. 내가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뭐 어떻게 여기 지금 뭐 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그래 돕고 싶어요. 예의상도 이제 좀 마음도 있는데 저 그러는 거예요. 여기 피난 그러니까 오신 분들 있는데 한 속옷이 필요해요. 그러는 거예요. 양말 뭐 속옷 뭐 신발 뭐 이런 게 필요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제가 구해 볼게요. 몇 개 필요해요? 그랬더니 850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각자 남녀. 그 동대문이라는 곳에 아시죠? 동대문에 갔어요. 야, 이 속옷이 얼마나 비싼지 알아요? 이 카드의 한도를 넘어버리는 거 못 사겠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죠. 하나님 제발 어떻게 좀 해결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송정미 사모님 남편이에요. 그래서 전화가 오셨어요. 곽사 목사님. 그래서 나무야 그 얘기하다가 목사님 지금 아무래도 일본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속옷 사야 되는데요. 야, 내가 지금 쌍방울 회장님 앞에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너무 잘 됐다. 지금 쓰나미 나서 이런데 속옷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한번 얘기해서 잠깐만 기다려봐 이렇게 얘기하더니 야, 기적이다. 야, 지금 속옷, 양말 이런 거 3만 벌이 넘는 그 옷이 재고가 있대. 그래서 이거를 기아 대책에 줘야 될까 어디에 둬야 될까 지금 고민을 하시는데 네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3만 벌 다 주시겠대. 그러는 거예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마음 벅찬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진짜 어떻게 난 850개도 난 살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3만 벌이나 줬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걸 어떻게 붙여? 어떻게 가져가요? 예. 네. 와, 그때 또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 내가 기도하고 있었죠. 아내가 여보 왜 그래? 그래서 아니 이걸 가져가야 되는데 3만 벌이나 협찬은 받긴 했는데 이거 어떻게 가져가? 그랬더니 여보 저번 주에 당신 연주회 때 아시아나 직원들 왔잖아. 그러는 거예요. 거기 뭐 차장님도 오시고 막 그때 티켓이 15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내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죠. 명함이 하나 있어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받으시더라고요. 내가 서양을 설명했어요. 이렇게 해서 갖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된지 알아요? 그걸 다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아시아나 직원들이 도착해서 쫙 서가지고 그 이민 가방 다 받았어요. 출발할 때는 쌍방울에서 막 트럭에 와가지고선 다 하고, 그리고 우린 허가받은 차를 탔거든요. 그 차를 못 타게 돼 있고 기름도 그 기름통 그 알루미늄으로 된 기름통에다가 다 실어가지고선 이제 그 앞에 차 따라가지고 들어갔죠. 그래서 그때는 멋모르니까 후쿠시마 그 뭐죠? 레스트 에리아에서 그 우동 먹고 비도 맞고 막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그걸 나눠주고 사람들이 반응이 없었대요. 왜냐하면은 거의 멘붕이잖아요, 이분들이요. 예? 정말 제가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자식을 손을 잡고 있었는데 놓치고 막 이런 분들이에요. 예. 얼마나 그죠? 근데 보니까 신발도 없고 양말도 없어요. 가니까 막 우르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 어느 단체에서 아니요? 단체 아닌데요. 어떻게 개인이 이걸 갖고 올 수 있냐? 그 제가 누구냐 그래서 나 저 얼마 전에 샌다에서 연주했는데 플루티스트다. 여기 드라마 이산이 또 옆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주제곡 연주하고 여기 6곡을 내가 했다. 그러니까 이제 연주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이장님인가 그 시장님인가. 그래서 제가 연주를 했죠. 난리가 난 거예요. 더 해달라는 거예요. 막 펑펑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복음하고 접목을 한번 시켜볼까. 제가 70 몇 번을 연주했어요. 제가 자비로 갔어요. 다. 네. 교회가 4군데가 세워졌어요. 온누리 교회에서도 세우고 여기서 세우고 복음이 드라마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되찾고 싶으셨어요. 우리한테 그 모든 걸 지어주시고 얘기했거든요. 절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근데 사단이 우리에게 욕심을 줬죠. 우리는 그걸 먹었어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은 욕심에. 그래서 영원히 죽게 되는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되찾으려고 어떻게 하셨냐면 해킹을 하셨어요. 프로그래밍을. 네. 영원한 말씀이 육신을 입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죠. 이 사건은 너무나도 커서 우린 지금도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그 연도수를 쓰고 있어요. 2017년. 제가 일본에 사는데 일본은 공식적인 일을 할 때 그 왕 직위에 오른 그 현재 그 왕의 그 연도수를 써요. 그래서 지금 29년 이렇게 써요. 예. 그리고 제가 평양에서도 한번 연주를 했는데 거기 갔더니 주체 사상이 만들어진 연도수를 쓰더라고요. 희한하게. 예. 그리고 또 한면 우리나라 저기 원주나 저 어디지 그 원주가 아니고 저 전라도 쪽에 가면은 원불교라고 있어요. 거기 또 원불교 창시전 연도수를 쓰더라고요. 희한하죠. 근데 전 세계 어디에서도 쓸 수밖에 없는 연도수가 2017년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연도수입니다. 그분이 뭘 했나? 어떤 업적을 했나? 죽으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을 때 그분도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처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맞이할 수 없는 인간을 맞이합니다. 영원한 말씀이 육신을 입고 내려왔기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첫 번째 인간이 부활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분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산이 왕으로 나타난 게 아니에요. 신하를 데려온 것도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나 안 돌아갈 거야. 나 너 찾으러 왔어. 나 그냥 너가 좋아. 조선에 아무리 많은 여자들이 있어. 난 상관이 없어. 너가 신분이 노비여도 상관이 없어. 난 너가 좋아. 널 사랑해. 그러고 온 거잖아요. 예? 그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전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해요. 보면은 송현이가 또 덤벙거리는 애잖아요. 또 다쳤어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허리끈을 풀러서 또 동여매주고 있을 때 이산이 너무 마음 아파서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두 번째 약속. 다치지 말거라 송현아.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니 앞으로 내 곁에서 다시는 아파하지 말거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프로포즈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여자라면은 이 왕이 마음에 안 들어. 나이 차이도 너무 나고 수염도 있고 머리도 별로 없고 뭔가 싫어. 내가 아무리 노비 출신이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럼 난 이렇게 전화? 이럴 거예요. 눈빛서부터 전화? 이런 거 있잖아요. 고개도 가격당하면서 같은 전화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아니면 몇 초 간격을 제가 좀 예민해요. 예. 생각을 하다가 계산을 하겠죠. 계산을 나이도 들고 이러니까 그래 전화 이렇게 그게 아니라 눈빛 봤어요? 송영이 눈빛이요? 전화 이거잖아요. 오케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허준과 장금이처럼 노력을 해서 어떤 벼슬을 받았나요? 새로운 이름을 하사받았나요? 왕은요 새로운 이름을 주는 권한이 있어요. 벼슬을 내리고 그 사람은 제가 아는 유명한 플루티스트가 아일랜드 태생인데 제임스 걸웨이인데 이 사람이 영국 여왕을 감동을 줬어요. 그 영국에서 그 여왕이 경직을 내렸어요. 칼로 이렇게 해가지고 신분이 바뀐 거예요. 앞에 그냥 부르면 아니 경이라는 말을 해야 돼요. 꼭. 그렇게 허준과 장금이는 그랬잖아요. 그러면 과연 송현이는 어떤 신분을 갖게 됐냐는 거예요. 어떤 이름을 갖게 됐냐는 겁니다. 어떠한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됐냐는 거죠. 봐요.
전하. 그러는 순간 그 집안 사람이 되었어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다 각 개인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났죠. 뭐 모태신앙 얘기하시는데 저희 지금 4대째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전 모태신앙이라는 말을 안 믿어요. 예. 왜냐면 제가 스위스에 가니까 스위스 공부했잖아요. 거긴 다 17대 막 18대 크리스찬들이더라고요. 명함도 못 내밀겠어요.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요. 친구 따라가가지고 막 이제 마음의 주인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을, 내 구주를,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아멘. 우리 이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어떻게 되죠? 그 아멘 하는 순간, 일단 내가 내 입으로 고백하고 아멘 하는 순간 성령께서 들어오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멘 하는 순간 그 집안, 내 가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란 이름을 우린 갖게 되는 거죠. 예수란 이름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성령이 들어오죠. 그 혈통이 바뀌는 거예요. 죄인이었는데 우리는 혈통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죠. 이 영원한 말씀은요, 영원한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갖게 되잖아요. 우린 죽어도 살고 부활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거듭난다는 것, 그 집안 사람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송현이가 나오는 이산 드라마가 내용이 대단하더라고요. 야, 이거 어떤 명문가의 이름을 준 것도 아니에요. 새로운 이름을 지어서 준 것도 아니에요. 어떤 벼슬보다 높지 않아요? 우리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역사에. 우리 조선의 왕을 낳고 죽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악기가 한번 이 크랙이 생겨서 바람이 막 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버렸어요. 쓰레기통에다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하필이면 그날 지휘자 선생님이 전화가 와서 선생님 제가 성남 아트센터 예술연당 막 이렇게 연주하고 있을 텐데 북에서의 기도 제가 작곡한 그게 너무 좋아요. 그 하이라이트로 꼭 내일 예술연당에서 해주세요. 콘서트홀에서 크게 하니까. 그래서 저기 선생님 악기가 지금 고장이 났어요. 못 써요. 지금 버렸어요. 못 해요. 워낙 싼 악기잖아요. 근데 어떻게든 고치라는 거예요. 그때 또 때마침 또 이산 드라마도 또 섭외가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박스 테이프로 붙였거든요. 넉 테이프로 붙였어요. 그 오케스트라하고 쓰려고 그러는데 막 너무 싫은 거예요. 이걸로 하기가. 근데 제가 갑자기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 악기보다 못했거든요, 진짜. 근데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어줬잖아요. 근데 내가 얘를 못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악기 부를 때 제 얼굴 표정 보세요. 사람들이 아까도 막 사진 찍고 그러는데 저 이 악기 부를 때 저 사진 찍지 마세요. 왜냐면 제 얼굴이 이렇게 돼요. 근데 꼭 인터넷에 보면 이런 사진을 갖고 제가 시드니에 연주를 하러 갔는데 시드니 전 지역에 제 포스터가 붙였는데 이걸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이제 주최 측에서 야, 설날 포스터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니? 사진 받아서 분명히 보냈거든요. 근데 이제 분명히 보냈는데 이 사람이 그냥 인터넷으로 찾은 거야. 그러니까 설람을 하니까 아무 사진이냐 다운 받은 거지. 그러니까 이걸로 다 깔린 거예요. 그거 너무 민망했는데 연주장에 딱 갔더니 거기는 아예 플랜카드로 막 몇 미터짜리 만들어가지고 걸어놓은 거예요. 와, 왜 이랬을까? 그리고 그 옷이 뭐였는지 알아요? 그때 그 사진이 제가 진동가 어디에 내가 가서 연주했을 텐데 양복 우아기를 안 갖고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시골 교회 그 목사님이 자기 우아기를 빌려줬어요. 이 양복을. 그거 입고 이장님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내가 그게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내가 몇 번을 내가 이거 표정 관리라고 고치려고 그랬어요. 안 고쳐지더라고요. 왜냐하면 표정 관리라고 좀 멋있게 이렇게 하려고 하면 삐싸리가 나는 거예요. 소리가. 얘는 지금 본드로 붙여놨어요. 본드로 붙여놨기 때문에 삐싸리가 많이 나요.
그래서 얘한테 리코더는 구멍이 9개는 6개밖에 없거든요. 얘는 3옥타브까지 올리고 막 연주를 하려면 온 집중을 다하고 발이 들려요. 신경을 쓰면 얼굴이 당연히 찡그러지고 왜 손에 힘이 들어가고 온 집중을 해야 마음을 울리는 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작곡한 곡으로 연주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제 이름으로 이 악기를 만듭니다. 제 명예가 걸려 있습니다. 저는 함부로 이 악기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죠? 제가 한번 연주를 크게 하고 성남 아트센터 연주하고 너무 피곤했어요. 피곤해가지고 이 교회가 잡혀 있는데 좀 작은 교회였어요. 정말 너무 피곤해. 지금 마음이 그런 거예요. 얼굴 관리만 하고 이제 대충 하고 가야지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어저께 그 성남 아트센터 할 때 티켓이 얼마였어? 그래서 제일 비싼 게 얼마야? 그랬더니 한 15만 원 했죠. 야, 여기 온 내가 데리고 온 부른 이들은 있잖아. 나무야, 내가 저 십자가에서 독생자 아들 십자가에 못 박고 내 피값으로 샀어. 너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정말 그 다음서부터는요 연주가 달라졌어요. 태도가. 제가 이산 드라마의 주제곡을 할 겁니다. 약속을 할 겁니다. 제가 정성을 다해서 연주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옆에 노인분들, 가족들 오늘 있으시다면 중요한 건 악기의 값어치가 아니라 주인이 누구냐가 중요하듯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산 드라마의 주제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싸게 들렸나요? 아니죠. 제가 동의 주제곡 잠깐 들려드릴 텐데 실은 사람들이 이 곡을 듣기 전까지는 악기가 뭔지 전혀 예상을 못해요. 왜냐하면 스테인레스 파이프로 만들었어요. 스테인레스 파이프. 얘에 대한 간증이나 이야기는 없었어요, 실은. 근데 어느 날 제가 일본에 있으면서 몸이 아프게 됐어요. 예. 다다미 막 그런 알레르기도 있고 아스마가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막 체한 것 같고 막 여기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이 그 심장 쪽이 안 좋다고 시술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4번을 제가 입원을 하면서 약간 좀 원망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힘든 생활 했잖아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었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큰 출판사를 운영하셨어요. 서울문화사라는 큰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당시에 뭐 조아유 생활영어, 뭐 또 옥스퍼드 딕셔너리서부터 해가지고 지금도 아마 쓰고 있어요. 그런 사전은. 근데 그때 망했는데 부자가 망하면 3대가 간다는 말 다 뻥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설해 초등학교에 가면은 도서관이 있는데 그걸 아버지가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방배동에서 정말 좋은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서부터 해가지고 전 일본 히로시마에서 오신 일본 할머니가 제 유모 할머니였어요. 하루아침에 일본에서 방 2개 화장실 하나 있는 집에 14명이 살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죠. 그리고 집에 차가 없었어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장로님이 주일날 데리고 오는 게 세상 밖으로 나가는 유일한 날인 거예요. 그 장로님이 또 찬양대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러시니까 일찍 오세요. 일찍 와서 이제 가는 동안 막 찬양 부르고, 이분이 지금 뉴욕의 뉴욕곰탕 사장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또 제가 한국에서 공부를 정말 못했거든요. 반에서 2등이어서 꼴찌에서 2등. 1등은 제 친구 유홍일이라는 친구가 1등이었고 맨날 뭐 선생님이 야 꼴찌에서 2등 일어나. 유홍일 송설나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랬는데 놀림받지는 않았어요. 근데 미국에 오니까 미국 애들한테 맨날, 왜냐하면 체육 시간이 되면 미국은 아시죠? 공부를 못해도 운동은 잘해야 돼요, 남자들은. 저는 당연히 퍼블릭 스쿨 다녔으니까. 그러면 체육 시간만 되면 애들들이 이제 싸워요. 왜냐하면 이제 배구나 뭐 야구나 뭘 하면은 제가 그 가위바위보에서 지면은 이제 제가 이 팀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서로 안 데려가겠다고 싸워요. 그러면 이제 홈런 티처가 와가지고 왜 싸워? 솔나무가 이 팀으로 가. 그러면 막 거기 야유 막 있잖아요. 어우 막 이러고 막 내가 안 들어간 팀은 와 막 이러고. 크리스라는 친구가 있는데 나한테 배구 할 때 항상 그래. 야 너는 공 만지지도 마, 넌 치지도 마, 넌 그냥 서 있어, 알았어? 으름장을 놓는 거예요. 나 당연히 안 치죠. 그럼 공이 내 앞에 떨어져. 나 안 쳐. 그러면 내가 와 이런다고요. 그럼 왜 안 치냐고 또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크리스하고 마이클은 늘 괴롭히고 반 애들이 앉아있어 한 명씩 다 때리고 가고 동네 북이었어요. 맨날 싸웠어요. 제가 자존심도 세가지고 맨날 싸워요. 그 등치 큰 애들 막 얻어만 맞죠. 그냥 귀 찢어지고 눈 흰자 터지고 뭐 이빨 막 깨지고 코 내려앉고. 그러면 이제 앰뷸런스가 오잖아요. 머리 크게 다쳐서 피나면은. 그러면 앰뷸런스 한번 타잖아요. 아시죠? 돈이 얼마인지. 앰뷸런스 피 내야 되죠. 이멀전시 룸 피 내야 되죠. CT 촬영하면 그 돈 내야 되죠. 몇천 불이잖아요. 우리 어머니 어땠냐면요, 우리 엄마는 꿈이 있었어요. 누나를 줄리아드 예비학교에 붙이는 꿈이 있었어요. 왜? 우린 불법 체류자니까 누나가 줄리아드 예비학교에 붙으면 학생 비자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우리 엄마는 그거에 딱 목숨 걸었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평생 밥 한 번 안 해본 그 사모님께서
튀김집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이런 이야기는요, 여러분들은 몰라요. 다 지금 투자 이민 같으신데 여기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안 맥히는 간증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아까 딱 느꼈어요. 몇만 불 얘기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시대 땐 그러지가 않았어요. 올림픽 전만 해도 그러진 않았어요. 정말 우리 윗집도 불법 체류자, 옆집도 불법 체류, 옆집 윗집도 불법 체류자였어요. 예. 그랬어요. 그런 분들 들으면 우세요. 예. 근데 어찌됐건 어머니가 튀김집에 나가서 돌아오시면은 손이 다 빨개졌어요. 그리고 레슨비가 그때는 그렇게 비싸잖아요. 줄리아드 교수님도 한 80불, 90불 이랬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항상 120불, 130불 막 이렇게 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힘든 와중에 있다는 거 표현 안 하셨어요. 엄마가 누나를 부를 때는요, 항상 콧소리가 났어요. 예. 우리 누나 이름이 민경인데 이렇게 되는 거야. 민경아 이렇게 되는 거야. 거기에 모든 게 들어가 있어요. 함축돼 있어요. 이런 거죠. 나 이제 믿을 게 너밖에 없어. 넌 나의 희망이야. 엄마가 저를 볼 때 욕부터 시작을 했어요. 예. 일단 그냥 부를 때 야 이 새끼야, 야 이놈 새끼야. 설거지 할 때도 막 저만 생각하면 막 왜 3번이나 CT 촬영을 했잖아요 제가. 예?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갖다가 아들한테 다 까먹는 거예요 그냥. 배기 싫은 거지. 공부도 못하고. 예? 우리 누나는 ESL을 3개월 만에 패스했고 저는 3년 동안 패스를 못했어요. 아니 공부를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시험 전날 뭐 책상도 치우고 책도 정리하고 간식도 준비하고 이렇게 몇 시간 보내면 피곤하잖아요.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발 자식들한테 공부 못한다고 뭐라고 한다고 해서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 더 자식과 거리감만 생겨요. 예? 우리 누나는 전교 1등이었어요. 한국에서부터요. 집에 인형 하나 없었어요. 예. 그리고 항상 얼마나 목소리가 말투가 품위가 있는지, 제가 밥을 먹고 있으면 항상 누나가 이렇게 있어요. 입 좀 다물고 먹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항상 굉장히 정말 귀티나요. 제가 봐도 귀티나요. 저는 아니었어요 진짜. 저는 막 어머니가 막, 그리고 항상 저를 이제 제가 학교에서 그렇게 맞고 오거든요. 그러면 집에 사촌형이 있어요. 사촌형도 스트레스죠. 왜냐하면 미국은 그렇잖아요. 미국은 좀 어리고 이제 고등학교까지는 의무적으로 불법 체류자라도 학교를 다닙니다. 참 그게 멋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딱 지나고 나면 어떻죠? 방법이 없어요. 그냥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형이 맨날 집에서 쉬고 이러니까 저를 그렇게 때렸어요. 어린 저를. 사촌형이. 막 사촌형한테 맞고 맨날 화장실에 숨어 있고. 그러면 어머니가 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머니가 또 학교에서 또 솔나무가 사고 친 또 그 편지 또 읽어요. 그럼 우리 차가 없으니까 걸어가야 되잖아요. 집에 TV도 없었어요. 왜냐면 누워야 되는, 제가 왜 카페트 알레르기가 있냐면, 아스마가 생겼냐면, 그 이불 깔고 거기서 늘 자다 보니까 그 오래된 카페트에서 그 먼지 나고 그게 생긴 거예요. 그렇게 때릴 때 뭐라 하냐면 항상 이런 얘기 했어요. 야, 넌 나중에 너랑 똑같은 새끼 나. 알았어? 그 나는 크면은 나 같은 새끼 날까봐 너무 걱정이었거든요. 제가 애가 둘인데 여러분들 깜짝 놀래요. 저랑 똑같은 새끼 둘을 낳았어요. 너무 이뻐, 너무 이뻐. 난 너무 이쁘더라고. 예. 아니 진짜요. 제가 얘기 안 하고 그냥 만약에 우리 가족 여기 데려오잖아요. 얘기 안 해도 멀리서 알아본다니까요. 저랑 똑같이 생겼어요. 애들이. 예? 나는 누나랑 항상 싸울 때 그랬죠. 누나랑 똑같은 딸만 낳아 그랬거든요. 누나 딸만 넷이에요 지금. LA 살아요. 예, 밸리 쪽에 살아요 우리 누나. 야, 그래가지고 두 번째 어머니가 또 때릴 때 하는 말, 야, 너 어떻게 네 아빠랑 그렇게 똑같냐? 그 얘기 나오면요 입에 거품 물고 쓰러지고 죽는 척해도 때리셨어요. 그러니까 어린 날 너무 막 맞고 막 온몸에만 멍이 든 날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그 너무 맞아가지고 몸에 멍이 들고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 홈런 티처가 미스터 마우스인데 이렇게 보더니 이거 뭐야? 이렇게 보더니 야, 등을 확 하는 거예요. 막 이 사람이 막 얼굴이 새빨개지더라고요. 콧수염이 이렇게 나고 등치가 이만하신 선생님인데
애들이 저를 괴롭히면 뒤에 와가지고 아이들 의자를 들 정도로 힘이 장사였어요. 정말 상남자 있잖아요, 미스터 마우스. 그분이 옆에 홈런 티처 다 부르는 거예요. 이게 뭐 멍 보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러는 거막 눈을 막 닭똥 같은 눈물까지 흘려요. 내가 네 몸에서 멍을 보면은 내가 직접 신고할 거야. 그렇게 전해. 예. 근데 저는 학교 밴드부에서 플룻을 시작했어요. 화장실에 숨어 있을 때 우연하게 이제 악기 소리가 들렸는데 따라갔다가 선생님이 플룻을 지어주고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거기는 언어가 필요 없잖아요. 영어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내 상대들이 다 여자들이란 말이에요. 플룻을 남자들이 안 하거든요. 내가 우리 딸한테 플룻을 가르치려고 몇 번 도전했는데 안 하겠대요. 왜 안 해? 남자가 하는 거잖아. 얘 나만 하는 거 맞잖아. 그렇지 않아. 열에 9은 다 여자가 해. 내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플룻을 열심히 했어요. 그 저도 줄리아드 시험을 치고 싶었어요. 왜냐면 맨날 지긋지긋하게 3년 동안 누나가 3번 떨어졌는데 누나 레슨 받으러 갈 때마다 와 장난 아니에요. 차가 없으니까 걸어서 1시간을 언덕을 올라가요. 거기서 버스를 타고 다리를 건너요. 할렘가에서 지하철을 타고 가요. 그 누나 레슨 보내요. 그 엄마하고 이제 저하고 밖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타월 레코드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예? 예. 그 저도 시험 치겠다고 한번 얘기를 했어요. 밴드부에서는 잘 나갔거든요. 우리 밴드부에서는. 그때 그 고상한 누나가 김치찌개 먹다가 뿜는 거예요. 팍 이러는 거예요. 야, 플룻은 2명 뽑아 1년에. 네가 무슨 수로 그렇게. 그리고 말 같지 않은 소리도 하지 마. 야, 너가 집에서 해야 될 거는 엄마 속 썩이지 않는 거야. 알아? 그때 어머니도 저 새끼가 그 내가 엄마를 협박하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엄마 오늘 미스터 마우스가 며칠 전에 이거 봤는데 경찰에 신고하겠대 엄마. 나 한 번만 기회 줘. 한 번만. 나 다시는 내가 뭐 사고 치는 정말 말 잘 들을게. 진짜 잘 들을게. 내가 어머니한테 뭘 사달라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이제 생각을 좀 하셨나 봐. 그랬더니 야, 그날에 엄마 일도 있고 근데 몇 달도 안 남았고 알지? 너까지 내가 책임 못 져. 그러니까 그 어플리케이션 보내고 이렇게 하는 피만 200불이 넘게 들어. 너 정말 이거 하면 너 정말 이렇게 사고 치면 안 돼. 오케이. 그래서 시험 날이 왔어. 나기 전에 내가 연습을 해야 되니까 타월 레코드에서 CD를 샀어요. 제임스 걸웨이 CD를 사가지고 그냥 와 입이 정말 부르틀 정도로 연습을 했어요. 예, 모차르트 컨체르토로. 기가 막혀. 왜냐면 15불 주고 샀거든요. 그 CD를. 그 내가 상상하는 거야. 제임스 걸웨이 세계 최고의 플루티스트가 지금 내 선생님이다. 그러면 CD를 틀면 그분이 싹 나타나. 그런데 틀려도 날 혼내지 않아. 이분은 절대 나한테 뭘 막 강요하지 않아. 내가 까먹으면 다시 틀면 돼. 레슨비도 15불이야. 영원히 15불이야. 그래서 그냥 통으로 외웠어요. 그럼 윗집에서 그 불법 체류자 그 가족도 있어요. 그 딸이 내려와. 오빠, 밤에 피리 불면 뱀 나온대. 막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했잖아요. 열심히 한 사람의 그게 있어요. 뭔가 그냥 가고 싶지 않은 거. 좀 옷도 좀 좋은 게 있어야 되는데 아니 누나가 좀 가르쳐주지. 뭐 혼자 가니까 그 프람데이에 입고 가는 턱시도 있죠. 예? 예, 그거 렌탈 숍 가가지고 빌렸어요. 반짝이 구두에다가 싹 해가지고 나비 넥타이 매고선 그 먼 길을 이제 갔어. 깜짝 놀랐잖아요. 턱시도 입고 온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내가 일단은 이 나비 넥타이를 풀렀는데 이 레이스는 어떻게 하냐고, 이 벨트는 어떻게 하냐고요. 완전 무슨 혼자 마술쇼 하러 온 거예요. 혼자. 내가 생각해도 너무 민망한 거예요. 너무 창피하고. 근데 더 창피한 건 뭔지 알아요? 혼자 온 사람 저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플라스틱 케이스. 에? 글자도 하나 빠진 야마하에서 H가 빠졌어요. 에? 플라스틱 케이스에다가. 에? 그리고 내 건 더 짧어. 얘네들 건 길어. 그리고 다 금이야. 금덩어리야. 난 처음 알았어요. 그때 금으로 만든 플루트 있구나. 예. 물론 아시겠죠. 그 학교의 명성을 아시겠죠. 이명박 대통령 자녀분도 있었고 저랑 같이 들어간 친구는 도요다 회장 손녀딸이었어요.
다 정말 쟁쟁한 하며 저 이상한 종교의 문선명 자제분들도 있었고, 예? 와 이거 완전히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서가지고 어차피 안 되는 거. 그래서 저는 제임스 코웨이 스승님이 가르쳐준 대로 했어요. 어차피 악보도 제대로 못 읽으니까 그냥 다 외운 대로 했죠. 끝까지 다 들으시고 교수님들이 6명이 있었는데 악기 좀 보자 그러더라고요. 악기를 보더니 서로 웃어. 속으로 했죠. 그래 웃어라. 나 알아 이제 알아요. 내가 바보였어요. 내가 그러고서 이제 갔어요. 그리고 누나 그런 거야. 야 붙으면 한 달 넘어서 이제 오고 그리고 떨어지면 한 15일 정도 있으면 매일 와. 그랬어요. 나는 나름대로 머리를 쓰려고 그랬어요. 내가 그래도 이게 머리 회전율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서 15일 정도 뒤에 당연히 올 거잖아요. 그죠? 당연히 그걸 어떻게 붙어. 그럼 그 메일을 내가 잠깐 감춰놨다가 한 달 지나고 2달 정도 됐을 때 다시 넣어놓는 거야. 그럼 어머니가 생각을 하겠지. 야 거의 붙었구나. 그러니까 한 번의 기회를 더 줄 거 아니에요 내년에. 와 이거 천재적인 생각 아니에요? 어린애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내가 생각 못한 게 있었어. 날짜가 적혀 있잖아요. 본인 날짜가 있잖아. 내가 그 계산을 했는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이제 스쿨버스가 이제 누나가 이제 먼저 도착했어요. 저는 이제 학년이 다르니까 누나 이제 하이스쿨이니까 누나가 메일을 딱 체크했는데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그 우편함에 줄리아드라고 써 있는 편지가 있었어요. 누나 그걸 딱 빼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쪽팔린다. 너 어떻게 일주일 만에 날라오냐. 아예 생각할 필요도 없었다는 거잖아. 내가 생각해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나한테 그런 거야. 야 너 다시는 엄마 속 썩이지 마. 알았어? 그리고 이제 올라갔어요. 나도 그랬어. 있긴 뭐 있어. 하나님이 있긴 뭐 있어. 인생은 정해진 대로 사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인생은 운명은 딱 정해진 거예요. 전 되게 재수없는 애였어요. 뭘 해도 재수없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런치를 한 달 동안 굶고 그 리모트 컨트롤로 가는 그런 장난감을 어떻게 사. 그럼 꼭 내가 산 건 뒷바퀴가 빠져 있어요. 영어가 안 되니까 환불도 못 하고. 뭘 해도 그냥 재수가 없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되고 누나가 하는 건 다 잘 되고 내가 하는 건 다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긴 뭐 있어. 어차피 안 될 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어요. 근데 어머니가 오는 시간이 어머니가 딱 오더라고요. 어머니가 분명히 딱 하고 멜치고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 막 우는 소리가 들려. 우는 소리가 점점 커져. 불안한 거예요. 아버지가 잠수교에서 몇 번 이렇게 목숨을 끊으려고 하셨어요.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그 큰 회사를 5개를 넘는 그 회사를 운영하시던 회장님이 막 야전 침대에서 자고 막 낚시터 생활하시고 힘들고 막. 근데 나는 아빠가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아버지가 한 번도 저를 때린 적이 없었어요. 나에게 욕을 한 적도 없었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런 아빠를 못 본다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나갔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무슨 일 있어? 어떻게 된 거야? 편지가 와 있을까 봐. 어머니가 저를 오라 그래 껴안는 거예요. 일이 벌어졌구나. 미국 가서 어머니가 저를 껴안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전 유모 할머니가 키웠거든요. 유모 할머니가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전 유모 할머니가 키웠단 말이에요. 뭔가 이상해. 또 엄마가 그런 거예요. 너가 줄리아드에 장학금을 받고 붙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 영어를 믿을 수가 있어요. 신뢰하냐고요. 절대 안 믿어. 내가 당해봤거든. 그것 때문에 인생이 꼬여가지고 가뜩이나 공부 못하는데도 내가 다 돌아다녔어요. 옆집 윗집. 그랬더니 그 사람도 영어 잘 못하잖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걸어서 그 화교가 하는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하고 탕수육을 먹었어요. 처음으로 미국에서 외식을 했어요. 전 제 생일날에도요 토핑 없는 피자로 생일 파티 했어요. 제 생일날에 이모가 사주 막내 이모가 사준 그 피자에다가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이모부하고 갑자기 싸웠어요. 막 소리가 들렸어요. 뭐냐면 우리 이모부도 정이 많으니까
정이 많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 다 와서 산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 쌓였었던 거지. 그래서 막 피가 나고 막 이러는데 경찰이 오잖아요 또. 우리는 앰뷸런스를 불렀어. 근데 경찰이 오더라고. 미국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우리 이모부를 또 수갑을 또 탁 채워. 그리고 다들 앰뷸런스 타고 이제 저만 남았어요. 차 나눠 가다가 다 가고 윗집 차 타고 다 가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근데 경찰이 이제 뒷백을 하더니 붕 오는 거예요. 야, 우리 혹시 이모부가 열 받아가지고 우리 다 여기 불법 체류자라고 불었나?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막 이런 생각. 그랬더니 경찰이 오더니 막 달려오더니 나를 꽉 껴안아주는 거예요. 그 영어로 막 샬라샬라 했는데 그때 못 알아듣는데 영어를 하면서 이제 영어를 하면서 그때 그 말한 게 필름처럼 딱 기억이 돼 있거든요. 정말 녹화돼서 이런 거예요. 걱정하지 마. 너의 아버지는 곧 돌아올 거야. 풀려날 거야. 알았지? 내가 데려가는 게 아니야. 곧 풀려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우리 아버지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 아버지 그러지 않았어요. 에? 그렇게 보냈어요. 오렌지 카운티에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과 달리 전 그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전 지금도 좋은 일이 있으면 짜장면하고 탕수육 먹어요. 우리 아내는 싫어해요. 그만 좀 이런 좋은 날은 어디 호텔 가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좋기 때문에 먹어야 돼. 왜 그게 제일 맛있었거든. 너무 맛있었어요. 그때 먹었던 게. 그리고 카네기홀에서 연주하고 링컨 센터에서 5번을 넘게 했어요. 협연도 하고. 그리고 26살에 교수 소리 듣고 한국에서 잘 됐잖아요. 그 지긋지긋한 화장실 하나 있는 집이 이제 3개가 됐고 화장실이 3개가 되고 화장실에도 제가 TV를 놨어요. 와, 그 TV를 그 변기에서 TV를 딱 킬 때마다 그 성공한다는 그 마음. 예? 야, 내가 그렇게 TV를 갖고 싶었는데 우리 가족만 사는 집을 원했는데 야, 이게 정말 좋다. 그런데 왜 그걸 포기하고 내가 목사님 딸하고 결혼했거든요. 내가 이산 드라마가 워낙 내가 그때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교회가 막 4군데 막 세워지고 막 이런 얘기 들으니까 야, 그럼 내가 일본에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장인어른이 또 목사님이시고 알아서 그럼 내가 1년만 내가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가자. 1년 딱 이산 드라마가 끝날 때까지만 있겠다고 내가 있은 거예요. 이산 드라마가 6번이나 재방송을 하는지 몰랐죠. 동의도 방송하고. 그리고 계속 전도가 되니까 떠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제가 100명 미만인 교회에선 사례비 받지 않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하셨어요. 해달라고. 저 거절하지 않고 바로 하겠다 그랬어요. 목사님한테 하겠다고. 왜냐하면 제가 그 약속을 했거든요. 100만 미만인 교회는 사례비 안 받습니다. 일본 갔더니 다 100명 미만인 거예요. 거기는 막 한 많아봤자 30명. 막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것도 이런 스피커 시스템도 없어. 제가 차에다가 싣고 다녀야 돼요. 제가 운전해가지고 가요. 청년들이 좀 도와줘야 되잖아요. 청년들이 나와서 도와주려고 그래. 일본은요, 청년들이요 70대예요. 70대. 그럼 내가 70대인 청년들한테 이거 막 설치해달라고 그래요. 버릇 없잖아요. 그냥 다이저부 됐어. 그리고 내가 다 해요 그냥. 근데 왜 아프게 하냐고요. 미국에 있었던 집보다 더 작았던 다다미 집에 그 당시는 이제 주택이었는데 지금은 아파트로 하고 나서 좀 따뜻해졌어요. 지금 사는 집도 18평이에요. 일본에. 근데 이제 그 주택이 있을 때는 아침에 이빨 닦고 나가면 치약이 얼어 있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순종하는 마음에서 했는데 왜 아프냐고요. 안 그래요?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야. 야, 나무야, 너 동이 주지곡 했던 악기 좀 끊어. 내가 끊었죠. 야, 이게 뭘로 만들어졌니? 그래서 파이프로 만들어졌죠. 나무야, 파이프는 어디에 쓰이니? 배관으로 쓰이죠. 그러면 이 파이프가 어디에 있어야 되니? 그래서 제가 화장실이나 주방에 있겠죠. 나무야, 네가 만약에 파이프였으면 넌 어디쯤 있겠니? 화가 확 나네.
저는요 파이프로 태어났어도요 제2 롯데월드 꼭대기층 화장실에 있거나 미슐랭 가이드에서 별 3개 받은 스타급 셰프가 있는 주방에서 난 그 정도 급은 난 갔을 거예요. 노력해서 막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야 그래 그랬겠지. 얘도 너처럼 그런 데 가고 싶었을 거야. 그지? 어떻게 됐니? 얘가 그렇게 좋은 주인을 만나려고 그랬는데 얘가 만난 주인이 얘를 짜리몽땅하게 잘라버렸어. 이만한 파이프 어디다가 쓰겠니? 얘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난 정말 쓸모없어졌네. 그런데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더 끔찍한 일이 생겼어. 주인이 얘 몸에다 구멍을 뚫어버렸거든. 6개나. 그런데 얘 너와 함께 106개국을 다녔단다. 동의의 주제곡을 연주했단다. 비엔나 필하모닉 멤버들하고도 협연했잖니. 나의 계획과 너의 계획은 다르단다. 나무야 날 믿으렴.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단다. 제가 그때서부터 기도가 바뀌었어요. 자녀들을 하는 기도도 바뀌었어요. 주님 우리 애들을 크게 축복하셔서 주님 앞으로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학교도 잘 돼서 주님 난 이거 감당이 안 되니 주님께서 알아서 키워주셔서 정말 크게 축복하셔서 위대하게 해줘서 하나님께 영광 바치게 해서 이런 기도 안 해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스스로 위대해져서 하나님께 봉사하지 말고 위대하신 하나님만 따라가거라. 위대한 분을 쫓아가면 위대해질 필요가 없거든. 제가 동의의 앞부분만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어때요? 좋으셨어요? 목사님이 내가 그냥 목사님 부르면 갑니다 그래서 왔는데 목사님이 막 여기저기 스케줄을 잡았고 막 또 제가 온다는 게 뭐 페이스북을 통해서 막 사람들이 아는 바람에 많이 했어요. 그다음에 죄송해서 2배로 좀 길게 해드린 거예요. 여기서 먼저 불렀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푸드 트럭이 나와 있는데 배고프면 더 맛있잖아요. 자 마지막 곡 전 하고 이제 저도 빨리 가서 타코 좀 먹어야 되겠어요. 이 악기는 자그마한 악기점에 진열만 됐었던 악기예요. 그래서 제가 분당에 있는 원룸 오피스텔에 있는 희귀 악기만 파는 곳인데 사장님이 독일에서 오랫동안 유학하고 온 분인데 직원이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갔더니 보니까 희한한 악기가 있어 불려고 하니까 먼지가 쌓여 있는 거예요. 먼지를 털고 불었죠. 그때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야 사장님 이 악기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목소리 탁 끌더니 이 악기 이름은 더블 플룻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냥 쌍필이라 그러면 되지. 뭘 더블 플룻이라 그래? 에? 그잖아요. 그 내가 전 쌍필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얼마야 그러니까 안 판대요. 자기도 희한해서 그냥 샘플로 라스베가스 뭐 악기 박람회인가 와가지고 이제 만든 사람한테 직접 샀는데 아무도 이 악기를 몇 년 동안 찾는 사람도 없었고 이런 소리가 나는 거 오늘 처음 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악기는 소리가 나야 악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조일원 집사님 앨범을 한 달 동안 녹음하면서 예산이 없으니까 제가 다 앉아서 녹음을 했거든요. 근데 말씀을 넣었어요. 앞하고 중간에 말씀을 넣고 진짜 오랜만에 제가 다시 작곡을 해가지고 한 4곡 넣고 이렇게 22곡이 이제 탄생이 됐는데 찬송가 들으면서 말씀이 외워져요.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건 제가 이제 제목이 소나무예요. 제 이야기예요. 파인트리.
처음에 이제 이 장면은 미국에 뒤지기 맞고 화장실에 숨어 있는 장면이고, 이거는 막 울 때마다 하나님이 오셨어요. 제가 울 때마다 주님 이러면 하나님이 왔어요. 어렸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무야, 내가 막 여기저기 멍이 들어 있잖아요. 예, 지금도 흉터가 있어요. 아직도 손에도 막 몸에 흉터가 있어요. 운전하면 이 흉터가 전 다 보여요. 왜 이렇게 때렸지? 막 나무야, 내가 널 사랑한다. 너는 실수로 태어난 게 아니야. 네가 네 엄마 뱃속에 있기 전서부터 난 너를 알고 있었어. 성경에 써 있어요. 엄마 아빠가 그냥 연애해서 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엄마 아빠가 만나기 전서부터 여러분들 알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야, 너는 이거 알아야 돼. 너희 엄마는 너희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모르지? 난 다 세고 있어. 왠지 알아? 내가 너의 창조주란다. 이것도 써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서부터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제가 막 왜 바뀌었느냐면요. 저 한인교회 이렇게 다 가잖아요. 사람들이 저를 누군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 제가 학교에서 누나한테 한번 아는 척을 했어요. 스쿨버스 이렇게 탈 때 누나 이랬거든요. 누나가 그날 하루 종일 울었어요. 엄마한테 그러는 거야. 얘가 나 아는 척했다고. 왜냐면 제가 생각해도 너무 한심한 존재였거든요. 제가 누나는 막 정말 그 특별한 학생들이 있는 클래스에 있고 저는 정말 한심한 애였어요. 그리고 또 어머니도 그러잖아요. 야, 어떻게 동생이 누나 이름 불렀다고 이렇게 울고 그래?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거든요. 항상 민경이 동생으로만 불렸어요. 민경 동생. 교회에서 우리 엄마한테 물어봐요. 지사님 얘가 누구예요? 뭐 집에 너무 많이 사니까 얘가 누구예요? 그러면 우리 엄마가 얘 우리 아들 송솔나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 민경이 동생이에요. 근데 제가 LA 이렇게 지금 왔잖아요. 막 KBS 아침마당 막 스타킹. 누나가 스트레스 받아요. 야, 사람들이 날 보면 솔나무 누나냐고 물어. 이거 진짜 여러분 아무도 인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날 인정하잖아요. 흔들리지 말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곡 소나무 들려드리고요. 오늘 끝내겠습니다. 저를 초청해 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민들 앞에서 쓸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해요. 오늘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으면요, 제 이야기 연주보다 이야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근데 예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마지막 곡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